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구속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신당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정치자금법도 있고 뇌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평이 확정이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돈 봉투 받은 사람이 한 20여 명 또 추가 수사를 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은 아주 기사회생 아니면 좀 힘들 것 같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부풀려졌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간 거는 결국 그래서 송 대표의 지원 외곽 단체,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 여기에 이를테면 건네진 후원금, 또 그 중에 일부는 개인의 뇌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는 별건 수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네.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각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혐의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법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럼 우리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더구나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엄청 정신적인 충격에 몇 사람들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고 이제 마치고 나올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얘기가 아니 지금 내가 참고인이랑 연락을 했고 이런 걸 갖고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추측을 해보면 윤기찬 위원장님,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아마도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것은 지금 참고인이랑 연락을 하고 이런 거는 증거인멸 하려던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장이 구속이 됐다는 건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저 주장은 사실은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고인들한테 연락을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네. 사정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네.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 어떤 것들을 물어보드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차명폰으로 묻지는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나중에 연락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인멸 주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저 같으면 차라리 녹음하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아. 내가 얘기한 내용이 다 이런 것들이다. 네네. 그런데 아마 차명폰이 상대방이 녹음해서 제출한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쨌든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공개되질 원치 않는 내용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 내용 자체가 아마 재판부에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대화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법조인데 변호사죠.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상식으로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차명폰 얘기가 나왔죠. 차명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차명폰 사용, PC 하드디스크 교체, 송영길 구속 결정타.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는데 결정타는 차명폰과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나온 얘기 차명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드디스크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 송영길 전 대표는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걸 두고 검찰은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안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한국 폰을 로밍했으면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증거가 확보됐으면 그 증거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어쨌든 증거를 인멸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예.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네, 앞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어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했었던 얘기들입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차명폰도 그렇고 뭐 일반 사람들 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포맷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주기적으로 포맷하십니까?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포맷도 하시긴 하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차명폰을 사용하고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이런 행동 자체가 아마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중요한 당위성을 부여했을 것 같고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면서 재판부 입장,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행동 자체가 증거인멸의 그런 강한 우려, 의심을 사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정도로 중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 저는 법원이 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시작은 돈봉투 의혹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돌연 이것이 뇌물죄까지 확장이 되었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권의 남용의 여지가 있다. 표적 수사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게다가 8개월 넘은 기간 동안 장기간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미 관련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기소가 되었고 최근에는 구형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네. 이제서야 8개월 지나서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조금 더 법원이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게 온당치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윤 위원장님. 근데 이게 방어권 보장도 이 룰이 형법에 다 규정돼 있어요. 형소법에. 네.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방어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저렇게 하드 디스크를 뭐 어떤 이유로 교체했는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교체한 시기도 보면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이후에 바로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점도 애매한 것이고 하드 디스크를 주기적으로 포맷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래 그 법인에서 그 이유도 좀 사실 설명이 마땅치 않은 거고 송영길 대표가 하신 말씀처럼 깡통폰이 세 분이 공통으로 깡통폰을 제출했어요. 네. 이성만, 윤관석, 송영길. 이것도 공교롭게 또 일치해요. 그리고 말씀 주신 저 그 해명 내용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 무슨 로밍 하게 되면서 요금이 더 나오나요? 거기서 거기서 폰을 쓰나 네. 가져간 폰을 쓰나 요금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사실은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휴대폰이 망가졌다라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변론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약간 당황스러운 변론 등이 아마 재판부에 안 좋은 영향도 줬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 위원장 조목조목 로밍폰 한다고 요금이 더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내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나오겠다 얘기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 나를 왜 구속시키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도주 우려가 아니라 차명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들 회유하려는 뭐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판단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일단 도주의 우려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도주의 우려라고 쓰는 편이 오히려 나섰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 게 조 변호사님. 지금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영장실질심사와 본재판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법원에서 첫 번째로 일단 판단을 한 부분이 이런 점 혐의가 소명이 됩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거 송영길 전 대표한테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일단 수사 기록 자체를 네. 외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제출한 모든 수사 기록을 법원에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네.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는 좀 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증거인멸 염려까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구속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차후에 기소 이후의 공판 단계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관여성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파고드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사건에서 아직까지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 네.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8개월 넘는 수사 동안에 네. 아마도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점을 찾으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판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방어하시는 게 온당치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아직 발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간접적으로는 뭔가 그런 정황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 사실 그 정황은 저희도 알고 있죠. 과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에서도 등장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에서 드러난 영길이 형이 해줬다고 하더라고, 잘했다고 하더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이게 송영길 전 대표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 내용은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랬다더라라는 다른 두 사람의 지금 통화 내용이에요. 근데 법원은 일단 소명이 된다라고 봤다고 한다면 근데 그러면 윤기찬 위원장님 그러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가 법원에서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뭐 전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증거로 활용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이정근 또 사무부총장이 증언도 합니다. 네. 텔레그램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서 건네줬다라고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했다. 네. 이런 내용의 증인 신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금을 조성했던 사업가 김모 씨라는 분은 본인이 또 뭐 5천만 원인가를 건네줬고 이것에 대해서 해단식에 가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취지의 또 증언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송영길 대표가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송영길 대표가 특정 그 돈 봉투 돌리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아마 검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석했는데 그것에 대한 입증자를 뭘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송영길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이고 저렇게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소명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네. 관련 자료만 보고도 일단은 이건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여러 가지 인적 증거, 물적 증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다 묻거든요.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자료를 또 제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전혀 없이 했다는 것은 본인이 간접적으로라도 인정한 것으로 재판부가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재판장이 서류만 보고도 인정할 정도의 증거 가치가 있는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송영길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전혀 소명하지 않았다. 저는 이것은 패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깃들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상당히 그래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는 정도의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어쨌거나 지금 구속이 됐고요. 아마 이후는 뭐 기소와 재판 수순으로 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경호 위원님.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신당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거든요. 구속이 안 되면 난 구속 안 될 거고 그러면 나는 총선 나가서 비례신당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계산이 다 지금 어그러진 상황입니다. 본인 스스로한테 계획을 떠나서 좀 정치적으로는 좀 치명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본 재판의 유무죄 여부가 가려져야 되겠지만 네.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처지라면 지금 불과 4개월 남은 총선에 내가 억울하다. 네. 나의 지지자들, 나의 팬덤층은 나의 억울함을 믿을 겁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본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사실 표를 얻는다는 게 특정한 지지자들 그들에게만 표를 얻는다고 면죄부 또는 그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싹 지워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일단 송 대표는 어찌됐든 현 시점이 참 애매하긴 해요. 수사를 개시하고 250일 만에 당사자를 구속을 시켜서 기소를 해야 될 정도로 그동안에 그러면 증거 확보가 안 됐느냐, 수사가 완벽하게 안 됐느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송 대표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활동의 여지가 사라진 걸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 이번 총선에서 활동의 여지 자체가 좀 사라졌다라고 보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송영길 전 대표 사실 총선에서의 어떤 활동을 떠나서 사실 본인의 정치 인생으로 봐서 사실 굉장히 좀 큰 고난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큰 고난이라고 말하면 뭔가 타격을 받는 그 느낌이라고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사안이라고 봐야죠. 정치 네. 생명이 일단은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 네. 물론 뭐 기사 회생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은 우선 내년 4월 총선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신당 만드는 것도 이 기소가 됐지만은 구속되느냐 불구속되느냐 네. 기각되느냐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같은 유창훈 판사가 했지만은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당 대표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구속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신당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정치자금법도 있고 뇌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평이 확정이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관련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돈 봉투 받은 사람이 한 20여 명 또 추가 수사를 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은 아주 기사회생 아니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저는 그 법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너무 풀려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묵비권 행사하고 네. 대법원 내고 PC 포맷하고 이런 것들이 유창훈 영장판사 기준으로는 아주 판단이 저는 쉬웠을 거라고 봐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소명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인데 굳이 구속까지 하느냐. 이게 유창훈 판사의 그 판결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증거인멸. 유창훈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동안에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만 했다 하면은 바로 구속시키는 특징이 있는 분인데 네. 여기에 증거인멸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은 자초했다고 보고 송영길 신당이라든지 송영길의 정치적인 기사회생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에서는 지금 이번 이 돈봉투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정점에 있는 인물이 송영길 전 대표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먼저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뿌린 혐의 윤관석 징역 5년, 강내구 3년 구형입니다. 선고는 아직 안 났어요. 선고가 나기 전에 재판부가 몇 년, 징역 1년입니다, 2년입니다, 땅땅땅 하기 전에 검찰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징역 5년, 3년. 윤관석 의원도 강내구도 네, 둘 다 돈봉투를 준 쪽에 속하죠. 준 혐의입니다. 준 혐의인데 지금 일단 거의 1심 재판이 끝나갑니다. 5년, 3년. 네. 지금 5년, 3년 구형을 했다고 하는 건 요거는 조현상 변호사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구형이면은 재판부에서 보통 실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만 봤을 때는 네. 실형을 달라는 선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검찰의 의도가 그쵸. 보인다. 예,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글쎄 일단 그 구형량에 따라서 선고하는 것은 꼭 아니긴 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반 증거와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검찰의 의도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검찰의 의도는 실형을 줄 만한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호심님, 이쯤 되면 민주당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송 전 대표에게 지금 어느 혐의가 더 과중하냐.
이를테면 처음에 시작은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돈봉투를 조달해서 대의원들 또는 현역 의원들에게 뿌렸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건 도덕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을 일이고 실제 처음에 그런 게 알려졌을 때는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위기에 몰렸죠. 궁지에 몰렸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부풀려졌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간 거는 결국 그래서 송 대표의 지원 외곽 단체,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 여기에 이를테면 건네진 후원금, 또 그 중에 일부는 개인의 뇌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는 별건 수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후자가 지금 강조되고 이 후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만약에 법원이 판단한다면 네. 그건 뭐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돈봉투를 돌린 게 확인이 되고 그 점이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네.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그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좀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이 송영길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크게 한 3가지 정도 됐는데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면 정치인 송영길이 사과를 해도 하는 거지 당 입장에서 사과를 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전당대회 사안이라고 하면 이건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금 움직임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송영길, 윤관석, 강래구 돈을 준 쪽의 인물들은 다 구속이 됐죠. 물론 이제 강래구는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 구속이 된 상태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준 사람 말고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도 곧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받은 의원들 사실 이 앞서서 구속 기소된 이 인물들의 재판에서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했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한 21명을 공개를 했는데 검찰이 보는 입장이 이런 거고요. 그런데 여기 등장한 사람 중에서 아니다. 나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윤재갑 의원, 나는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김영호 의원, 아니 증거 능력도 없는 의원 명단을 왜 띄우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김승원 의원, 네. 내 이름을 법정에서 언급하고 제재를 받았음에도 언론 보도를 지금 묵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익명으로, 네. 내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판장에서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이 상황은 윤기찬 위원장님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분들마저도 검찰이 일단 돈 봉투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의심하면 결국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뭐 억울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하는 방법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저게 아마 지지 모임 의원들 기준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액수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윤관석 의원이 법정에서 20명 얘기를 했거든요. 네. 20명한테 준 건 맞다. 근데 100만 원씩 준 거다. 그러니까 20명에게 준 건 맞아요. 그런데 네.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을 위해서 양심 선언하는 게 맞고 그 받은 돈을 난 이렇게 썼다라고 용처에 대해서 대표 선거를 통해서 뭐 식비를 나왔다든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안 그러면 민주당 전체 168명의 의원이 명예를 쓱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건 검찰이 밝힐 일이다. 윤관석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검찰이 밝혀야 이건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그러나 정치인의 도의적 입장에서 보면 네.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옵니까? 20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선거 임박해서 본인들의 입장도 알겠지만 네. 어쨌든 최소한 20명의 윤곽은 나와줘야 된다. 자체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해서 네. 이재명 당대표께서 의원들의 명단 정도는 나오게끔 하는 것이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아닌가. 물론 형사재판에 얽혀있긴 합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는 몇 사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0명 하나도 안 나오죠?
20명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 문제인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저 받으신 분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겁니다. 이전에 사실 처벌할 예가 없어요. 2008년도에 그 돈봉투 사건 때도 2012년도에 문제됐던 거 네. 그때도 준 사람만 처벌했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부에 맡기고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서 국민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윤곽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윤관석 의원이 내가 봉투 20개를 해서 돌렸다라고 했는데 준 사람은 줬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이 명단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받은 사람이 20명은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 윤곽은 안 나오는 것이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혐의에 입증하고 하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죠. 지금 몇몇 의원들의 경우에는 네.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포렌식 조사가 이미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순서는 검찰이 어떠한 혐의점을 가지고 개별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 총선을 앞두고 다수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차기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의원들의 경우에도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데는 아마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말씀 중에도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총선 시즌이죠. 총선을 앞두고 지금 1명, 2명 이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검찰이 봤을 때 돈을 받은 걸로 의심이 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지금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돈봉투 사실 이미 전 전당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돼 버렸네라는 생각이 드네요.